흐름을 보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양강 구도로 가고 있고 뒤늦게 합류한 천하람 위원장이 천하람 후보가 지금 황교안 후보와 함께 3, 4위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당원 대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4명 안에 컷오프 안 될 자신은 있으신 거죠, 후보님? 저는 1등이 목표입니다. 예. 네, 컷오프가 목표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1등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자신 있는 정책과 비전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표에 오른 것도 소위 이제 그동안 보수 정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2030, MZ세대에 어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아 떨어져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MZ세대 그리고 젊은 당원들을 표심을 저격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국무총리를 마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공동체에서도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경험이 사실은 있어요. 그걸 말로 멋진 말로 예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정책 얘기하시니까 정책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청년 등에 꽂힌 빨대를 뽑아라. 지금 청년들이 자기 역량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들은 사실은 기성세대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이것에 분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려도 젊어도 당에서 큰 역할도 맡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생은 청년들이 하고 성과는 어른들이 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 등에 꽂힌 빨대를 뽑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성과에 대한 맞습니다. 보상 이걸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대로 오롯이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황교안 후보께는 지난 2019년이었죠. 미래통합당 대표로 총선을 이끄셨는데 당시의 총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더 자신도 있으실 것 같고 실패 경험이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내년 총선에 나선다면 험지 출마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제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저희들이 이제 의석수를 아주 절대 많은 수에서 뺏겼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파가 얻은 표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막 대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당에 들어갈 적에 우리 당의 지지율은 8%, 10%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가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20%가 넘었고 나중에 제가 이제 퇴임할 때는 35%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런 성과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르러 냈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온 길은 역시 국민과 함께 온 길인데 그것이 무망한 것이 없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교안 후보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신다면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국민들은 소위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심정 상당히 불편하고 좀 우려스럽고 심란하고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검찰은 지금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이 대표가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 법률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정무적인 거 전혀 없이 경험에 의하면 구속입니다. 그리고 중형 선고입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혐의가 다 소명이 된다면? 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소명이 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본인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교도소 찾아가고 또 당도 이걸 끌어안으려고 당이 함께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청산하자. 검찰의 수사나 기소 방향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늦었습니다. 예. 본래 수사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사로 인해서 상한 사람 빨리 건져내죠. 다 죽은 다음에 그 진리를 밝혀봐야 뭐 하겠습니까? 신속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팀이 기회를 놓쳤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분발하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께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꼭 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당도 위기 상황이고 나라도 어려운 때입니다.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당의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마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탄핵 이후에 위기의 국정을 맡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당도 위기, 나라도 위기일 때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제 좀 걱정을 덜어드리는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